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어제 시장은 이 정도면 양반이었네요. 오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전약 후약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양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모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죠. 이 자세한 마감 상황 지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5.8%가량 하락하면서 6,400선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 반도체단에 직접적인 타격이 됐죠.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급락 나왔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하락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1.17% 하락하면서 820선 지켜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로봇단이 그나마 코스닥에서 선방을 해주면서 지수를 지켜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오늘 삼전닉스가 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코스피 200 대형주 지수죠. 6.41% 본지수보다도 더 강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과연 하루 종일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일중 흐름부터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전 세계 국채금리 부담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주가 급락을 했었죠. 그 영향으로 우리 반도체주까지 강하게 밀리면서 깨파락으로 출발한 코스피 장 초반에 6,400선까지 아슬아슬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올해 25번째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단기 저점에서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덕분에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6,600선도 지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그림이 조금 다르죠. 장 초반에 이 800선 근처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로봇을 중심으로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덕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840선까지 끌어올려졌죠. 이 로봇주가 오늘 움직인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4분기 아틀라스의 부품 공급사를 선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유니트리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죠. 이 상장을 오늘 했는데 굉장히 흥행을 잘 했다라는 소식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에 개인 매도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팽팽하게 대치하게 되면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닥, 결과적으로는 1%대 초반으로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수급 상황을 보시죠. 우선 수급 보기 전에 원달러 환율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이 1,397원. 이 1,300이라는 숫자를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무려 10개월 반 만에 1,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 현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토록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첫 번째로는 그동안 CPI, PPI 고용 보고서 이런 미국의 각종 매크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와줬었죠. 이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게 가장 크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지금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죠.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쌀 때 빨리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질 겁니다. 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현재 쏟아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게 과연 외인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보시죠. 네, 우선은 코스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의 수급에는요, 안타깝게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인이 오늘 3조 5천억 원 이상 큰 폭으로 매도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1조 3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지만 외인은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 문제가 바로 삼전 닉스에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뒷장에서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 매수로 돌아서 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는 외인이 전기전자랑 기계를 중심으로 순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코스피에 갑자기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이유, 특히나 삼전닉스가 굉장히 약했던 이유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자, 우선 오늘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을 올감했었던 이슈죠. 바로 국채금리.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글로벌 채권 시장의 이 높은 금리가 전 세계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죠.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주요국의 장기 금리가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죠. CPI, PPI, 고용보고서 이런 미국의 매크로 데이터도 괜찮았고 유가도 아직은 100달러 미치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채권 금리가 문제가 된 건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질적인 문제죠.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입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가부채는 유명하죠. 이제는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빚이 40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짐작이 안 가시죠? 미국 정부가 올해 내야 되는 이 국채 이자가요, 국방부 예산이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장 중심지에 있죠. 일본 역시 상황이 좋지가 못한데요. 확장 재정을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이 총리가 시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가 쓸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면서 국채를 당연히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이 정부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채가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번 현재 상황을 만든 주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AI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새 AI 투자 붐이 불게 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현재 회사채를 대규모로 찍어내면서 이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회사채를 막 찍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도 살 수 있고 이런 빅테크들의 회사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 투자자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지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채권 물건들이 쌓이게 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채권이 팔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옆을 보시면요. 세 번째는 이제 물가 불안도 여전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원자재 지수를 지금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원자재 지수는 다시 한번 5월 달에 고점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원자재들, 곡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놓은 지표가 바로 이 원자재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유가 하나만 잠잠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면요.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당연히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새롭게 하나 추가된 이슈가 있죠. 여기 뉴라고 제가 이제 표지를 붙여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SNS를 통해서 이란과 진행 중이거나 이 협상 중인 내용이 아예 없다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게 되면서 유가도 지금 자연스럽게 상승 중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CPI랑 PPI가 잘 나왔으면 뭐 하나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물가가 뛰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금리는 모든 종목들이 다 악재인데 왜 하필 오늘 삼전닉스 메모리만 이렇게 약했을까요? 자, 이유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높은 금리가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메모리에 직격타기 때문입니다. 자, 금리는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리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높으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 돈을 구해오는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GPU, 메모리 구매도 적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당장 수요가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되고 그건 결국에 메모리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이제 금리 얘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규제 관련된 이슈도 이 삼전닉스를 짓눌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직전에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거든요. 뭐 최근에 뉴욕뿐만이 아니라 뭐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럽들, 뭐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호주 이런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죠. 환경이나 전력 문제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펜실베니아까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제 시간에 지을 수 있는 거야, 제때 지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이 불안감이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이 된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매크로적인 이슈도 한 가지가 있네요. 세 번째 이슈는 환율입니다. 이 종전에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굉장히 극적으로 내려왔었죠. 이 원화 강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수출주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삼전닉스는 달러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과거에는 시장이 1,500원 수준에서 이런 실적을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요, 거기다가 1,400원을 곱해야 합니다. 이 똑같이 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바꾸면 찍히게 되는 숫자가 훨씬 작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AI 투자와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월 말로 기대되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종전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새롭게 나온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 대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 국채 금리와 유가의 동향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의심을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나 걷어내는지 다음 주에 또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장에서 알아야 될 이슈들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3.2%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엔 1.9%로 전망했지만 지난 5월 2.5%로 올려 잡은 데 이어 3.2%까지 상향한 겁니다. 이번 0.7%포인트 상향 조정분 가운데 대략 0.6%포인트는 반도체와 반도체 파급에 의한 상승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올해 전체 성장률 3.2%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일 것이며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거시경제 전망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99개사 가운데 금융사의 감사 의견 비적정, 신규 설립 및 분할 합병 이슈가 있는 상장사들을 제외한 634개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연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4.15% 증가한 388조 1,5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결 매출액은 2,000조 1,261억 원으로 같은 기간 28.84% 늘어났고 순이익은 386조 6,740억 원으로 333.3%나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에 전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의 65%를 차지했지만 두 기업의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은 영업이익 75.61%, 순이익은 111.68% 증가하며 강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반기 실적 규모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선전으로 개선됐습니다. 분석 대상 1,264개 곳 가운데 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4% 뛰었고 매출은 27.17%, 순이익은 286.95% 증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의 가동률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렌싱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 ESS 5대 생산 거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미국 미시간주 렌싱 공장의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렌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7번째 생산 공장으로 ESS용 LFP 배터리와 전기차용 3원계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 거점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35기가와트시 이상이 될 예정인 가운데 렌싱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 통합법인을 통해 북미 지역의 전력 인프라 및 AI 데이터 센터 관련 고객들에게 공급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제너럴모터와 짓던 합작 공장인 렌싱 공장을 지난해 2월 사들였고 이후 복직합 급종으로의 리밸런싱 작업에 착수한 뒤 북미 지역 ESS 5대 생산 거점 구축 작업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는 렌싱 공장의 가동은 북미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 모빌리티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미래를 뒷받침할 최첨단 배터리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생산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렉트 그룹의 냉난방 공조 생산 라인을 광주 사업장에서 새로 구축합니다. 공조 산업은 실내외 환경의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제어하는 기술로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산업 기반 시설에 열을 식히는 핵심 공조 냉각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 2,400억 원을 투자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북구 광주 사업장 제3캠퍼스에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연면적 2만 1,800제곱미터 규모의 공조 제품 생산 라인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플렉트그룹 코리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오늘 광주특별청사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신규 생산 라인은 국내외 AI 데이터 센터 및 첨단 제조 시설을 겨냥한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생산 라인은 투자는 1989년 광주 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로 2028년 초부터 플렉트의 핵심 공조 제품이자 AI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냉각수 분배 장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냈다. 하지만 성과급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PS 성과급이다.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주가 변동 위험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해왔다. 잠정 합의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주주들의 시선이다. SK하이닉스 주가는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설까지 나오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회사는 앞서 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공시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기대에 못 미쳤고 추가 주주 환원은 3분기 발표로 미뤄졌다. 직원 성과급을 놓고는 밤샘 협상까지 벌이면서 정작 주주에게는 낮은 배당과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인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19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흐름이 아쉬웠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쇼크가 국내 증시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나오면서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 독일도 최고치까지 장기금리가 올랐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이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낙폭을 그대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66%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37%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중에 비해서는 조금의 낙폭을 회복해내고는 있는데요. SK스퀘어도 4.32%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140만 원 선이 깨지면서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보고서 제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나서 선수금을 받았는데 1년 전보다 8% 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IM증권에서는 MLCC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MLCC의 공장 가동률이 95%에 달한다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는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 기업 테라파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전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듯하고요. 오늘 매수세가 잘 유입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단에서는 S&T 다이내믹스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6.3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 최근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방산주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S&T 다이내믹스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자주포와 장갑차의 수출이 확대되는 만큼 부품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산퓨얼셀도 9.2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는데 8월 달 들어서는 2주 동안 50% 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수주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발견이 됐었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오늘 조정받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로보주들도 전체적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0.80%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64%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1.49% 떨어지고 있는데요. HLB는 2.0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도 나올 것이며 기술 이전의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와 본 계약을 어떻게 맺을지, 임상 결과 이후에 기술력이 어떻게 증명이 될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다양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임주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소재 기업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백스는 15.87%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총 10개의 신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과연 성장을 얼만큼 할지, 게임 쪽에 있어서 역량이 얼만큼 강화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츠로셀도 11.62%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매출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960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여기에다가 탈모 쪽에 있어서도 연구 결과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탈모 모발의 굵기와 밀도가 뚜렷하게 개선세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어제가 전강 후약이었다면 오늘은 전약 후강. 그런데 이제 장마감이 된 이후에 강하게 말아올리고 있는 시장이네요. 자, 이런 반전의 장세 오늘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장에서의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장마감 직후에 사뭇 달라졌죠.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주주 환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공시 하나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본장에서 마이너스 9.75% 하락했던 게 마이너스 3%까지 거의 6% 가까이 되돌렸습니다. 어떤 뉴스가 좀 나왔을까요, 지금? 확실히 오늘 하락폭을 회복할 만큼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40조 가량에 대한 그렇죠. 지금 이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이게 뭔가요? 네. 네. 우선은 40조 자사주를 취득해가지고 네. 소각을 한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25년부터 27년 동안 달성하는 이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을 하겠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주주 환원 아닌가요? 이번에야말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게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확실히 배우면서 네. 자사주에 대한 40조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히 SK하이닉스 자사주를 보유하고 나면은 소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의 기대감이 확실히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 붙은 호재성 이슈가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넥장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확실히 오늘 하락했던 폭이 엄청났습니다.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6% 이상 차트를 돌리면서 다시 이 중요한 이평선 위로 올렸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주주들에 대한 달래기에 시작한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작됐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까지 조금 부담이 되었던 환원 정책들이 이제는 확실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 3거래일 안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자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장 뭐 이제 마감 전까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확실히 오기 전까지도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장 지수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답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체 해지와 함께 또 긴급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돈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테마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찾아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네. 이러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쪽에다가 방점을 찍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남긴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특징주, 일단은 특징적인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오늘 좀 신기했던 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 안에 테마들이 좀 잘 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 안에서의 특징은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번 하반기에 계속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대체 해지로서 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중장기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것 같다. 그쵸.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다 계속. 그래서 이 힘 모았을 때 제약바이오 쪽을 좀 잘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테마성이 짙은 탈모 신약 개발 쪽에서 힘이 나왔었고요.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임상 기술 이전,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이 테마군들에 향해서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와 또 기술 이전,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점과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를 발표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된 종목군들을 또 오늘 선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의 이 특징주 두 가지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 종목입니다. 네.
확실히 매출 잘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탈모라고 하시면 바이오니아를 바로 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확실히 탈모 완화 제품인 코스메리나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후속 기술의 연구 성과까지 발표가 되고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탈모 사업이 다시 한 번 더 이 성장 동력으로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붙은 종목 바이오니아가 오늘 또 강한 수급이 붙었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테마도 체크를 해볼까요? 탈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신약 개발 쪽에서도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항상 테마군들이 이동할 때 가장 이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주도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순환되고 낙수 효과를 보면서 이 흐름이 이어가면은 네. 우리 AI 때도 그랬죠. 생태계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이 테마가 정말 강세를 보이겠구나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두 번째 종목 프로티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티나, 네. 네, 오늘 특징주로서 두 번째 프로티나는 탈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전체로 수급이 확산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좀 정답을 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프로티나는 탈모 관련주가 아니라 단백질 상호작용으로 이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PPI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 분석 서비스 확대와 신규 사업, 글로벌 제약사들과에서의 계약, 국책 과제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기술력도 계속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앞전에 있었던 이런 기대감, 바이오 전체에 대해 수급이 확산이 될 때, 자 이렇게 낙수 효과를 보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호로 봤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프로티나 네. 이 두 가지의 종목을 제가 오늘 넥장에서 특징주로 뽑아왔습니다. 네, 어쩐지 이제 국채금리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나 싶었는데 반도체가 워낙 타격을 크게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바이오가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편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이 앱장에서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바로 열어볼까요?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로 이 지난 7월 FOM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3시에,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앞으로 이 미 국채 금리, 특히나 장기채의 향방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스페이스X 보호예수 해제, 이번에는 3억 1,900만 주가 이제 해당이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매크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 이거 좀 약간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확실히 이 FOMC를 앞두고 있는지 몰라도 국채금리가 지금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인데요. 지난 7월 FOMC에서 연준금리가 3.5에서 3.75로 동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난달에 있었던 동결에 대한 의사 중요하죠. 하지만 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그때 나왔던 표결이 9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전 월인 6월에는 12대 0으로 완전히 돌아섰던 이 금리 동결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때는 또 지표가 너무 좋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에 대한 온기가 7월에도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3명이나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록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6월과 7월 이렇게 뒤돌렸던 그 3명에 대한 의사가 더 늘어나는지 반대 의사 쪽으로 4명, 5명 더 늘어나는지 이에 대한 표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실제로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7월 달에 또 비교해야 될 것은 8월 달에 있었던 고용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지표가 또 안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큼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드워치에 대한 예상 수준도 지금 35%, 3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까지 낮아졌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35% 정도 지금 나아졌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공개되는 의사록에서 이제 열어봤더니 3명뿐만이 아니라 동결 찬성했던 의원들이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자, 이런 발언들과 그렇죠. 함께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네, 있죠.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퍼센티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깊은 장세로 가면서 AI 반도체 성장주들에 의해서는 네. 다시 한 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FOMC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6월도 그랬고 7월도 그랬고 이번 8월에서도 그래서도 9월에 보는 미리 보는 시장이긴 하겠지만 지표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오늘과 같이 이 꺾이는 시장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꺾이면서 좀 안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미국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달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4.7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6.8로 네, 좀 내려왔는데 내려왔죠. 그래서 4.7% 위로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시 안정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겠고요. 네. 결국 FOMC 의사록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연준 안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자는 사람이 좀 얼마나 늘릴지 네. 이런 스탠스에 대한 전환들 그리고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하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표, 지수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번 성장주에 대한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금리를 좀 올리자는 인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기를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겠고요. 지금 이 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82%. 그래도 내려왔네. 전일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되돌림이 나온 진정이 된 상황이네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X 보호 예수 해제. 이거 보호 예수 해제 이거 한 2주일 전에 나왔던 이슈 아닌가요? 또 풀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관 보유 확약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상장 전에 묶어놨던 이 보유된 물량들을 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장되어 있는 물량이 대략 한 45% 정도 되어 있는데 기관 보유 확약 물량을 보니까 한 55%,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1차 앞전에서 우리가 처음에 풀렸던 게 8월 6일입니다. 네, 상당히 예전이네요. 한 3주 전이네요. 네, 3주 전에 풀렸던 첫 번째 대규모 보호 예수 해제가 9억만 주였어요, 이때. 9억 1천만 주가 풀렸는데도 이때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급락이 나왔었죠. 네, 네.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오면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호하객 물량에 대한 두 번째 물량이 풀린다. 물론 1차보다는 3분의 1가량에 대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1차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등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면서 또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호 예수 해제에 대한 물량이 나왔을 때 이게 악재다라는 것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가지고 있었던 주들이 정말 이 악재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이고 매도하느냐 마냐예요. 그래서 저는 1차에 이 9억에 대한 물량을 무서워하고 개인들이 떨면서 던졌던 패닉셀 물량들이 다 받고 나서 올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2차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누가 지키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호 예수 풀리고 나서 물론 급락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실제로도 이 오버행에 대한 물량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인데 네. 그거를 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량까지 던지면서까지 그 다음에 대한 미래를 그리느냐, 자, 이 부분들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심리를. 그래서 저는 2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대신에 좀 다른 부분들은 1차에서 미리 매를 맞은 부분과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과 두 번째는요. 3분의 1가량에 대한 물량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보호회수 물량을 잘 이번에 2차 또한 소화해낸다면은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내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스피어가 있겠죠. 스피어도 있겠고요. 그리고 HVM,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좀 관련주들까지 우주항공 섹터까지 좀 온기가 퍼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가요? 저는 온기가 같이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스피어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봤을 때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큼 우리가 이에 대한 국장에서 이어지는 온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점도 힌트를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봤고요. 바로 이제 애프터마켓 개장 직후로 약 1시간이 지난 상황이죠.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KRX 종가 대비해서 이 NXT 등락률 3.29% 상승 중입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장마감 시점에 이 대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한 게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9%까지 급락했었는데 이 주주 환원 소식 덕분에 현재 2%대까지 이 하락을 축소시켰습니다. 상당히 깨파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을 만회를 하면서 그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발표를 한 주주 환원이 사실상 삼성전자가 예고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보자면요. 더본코리아 좀 약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죠. 북미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연이틀 어제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마침내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9% 이상 하락 중이네요. 나머지 전력주나 조선주들 그리고 어제 강하게 올랐었던 해운주들에서는 차익 실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위메이드엑스 게임주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네요. 17%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상한가에 잠겼죠. 앱장에서도 쭉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상 최대 매출 소식과 더불어서 탈모 연구에 성과가 있었다, 진척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호재가 함께 끌어올려줬고요. 마찬가지로 탈모조인 대화제약도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단에서 그리고 화장품단, 로봇단까지 그동안 급등했었던 종목들 쪽에서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이렇게 본장 대비해서 이 앱장이 3% 이상 상승하는 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네요. 지금 미국의 지수 선물도 양전한 상황이거든요. 파트너님, 이렇게 네. 분위기가 또 갑자기 급 반전되고 있는 시장, 내일장에서 뭐 담아볼까요? 저는 오늘 한 단계 좀 쉬어갔었던 로봇 테마주들 한번 그래도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봇주를 내일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네. 자, 푸른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푸른 로보틱스. 네, 이 종목은 이제 주식 조금 하셨던 분들은 푸른 기술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름을 네. 바꿨나요? 네, 설명을 좀 변경을 하면서 푸른 기술이었는데 확실히 이 미래 신사업으로 조금 하게 되면서 설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 성장축을 로봇으로 바꾸면서 푸른 로보틱스라고 이제 또 재편을 하고 설명을 바꿨습니다. 네. 특히 이 자체적으로 제조 물량에 대한 또 의료 기술, 이 로봇 기술에 대한 사업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피지컬 AI에 대한 또 기반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른 로보틱스만 혼자서 좀 푸르르게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세력들이 좀 입성한 거 아닌가. 돈의 힘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시 차트를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좀 지금 자리에서도 위에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던 것만큼 적어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들 종목에서는 내일장에서도 한번 장이 회복이 되었을 때 푸른 로보틱스 자리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121선에 대한 부분들을 강한 수급과 함께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로보틱스 한번 좋은 움직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죠. 다니엘 리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히든주랑 공략주가 나란히 16% 상승을 보여줬더라고요. 이게 지니틱스 그다음에 네. 워트였죠. 사실 지니틱스는 제가 7월 30일에 네. 한 4주 전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올렸던 종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1차 매수가, 2차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서 사실 우리를 조금 힘들게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추가 매수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가 되었고 다행히 추가 매수 구간에서부터 목표 가격까지 한 번에 뚫어 올리면서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16.46% 이상에 대한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상승분과 함께 2,005원까지 미리 정해놓은 부분까지 공략되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히든 종목들을 우리가 왜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 어디까지가 이 계획된 자리인지는 우리의 세워놓은 기준과 매매에 대한 원칙이 있으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도 이 원칙 안에서 움직였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16%에 대한 상승률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지니틱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것도 눌림이죠. 네, 눌림 자리에서 나오는 파동인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수급 들어오는 것 보고 함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단 한 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렸죠. 워트죠. 네, 워트 제가 어제 이 구간을 황금 봉투 상단까지 제가 요즘 황금 봉투 상단에 매매 정말 기쁘게 지금 매매의 원칙을 세우고 히든 종목과 함께 그리고 내일장 모보지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황금 봉투 이 눌림에서 나오는 거죠. 황금 봉투 눌림에서는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상승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먹지 않고 뺀다? 그 말즉슨 뭐다? 앞에 있는 언덕 자리에서 이 언덕 자리에서에 있었던 개인들에게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거다. 그럼 매집봉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집봉 형태가 발생이 되면서 앞에 있는 언덕에 대한 물량을 소화시켰으니 자, 오늘 이렇게 친 겁니다. 16% 수익 나왔죠. 근데 아래 꼬리가 정말 강하게 흔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앞전에 있었던 18일 날 있었던 전날에 있는 개인들까지 흔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8%짜리예요,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거까지 흔들면서 끌어올린 거 보면은 진짜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진 거 보니까 300억, 20억 정도 들어왔네요. 네. 세력들이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치고 올린 만큼에 대한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것을 보고 우리 워트에 대한 공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들과 세력들의 특징을 알게 됐을 때 황금 봉투에 대한 기법도 같이 적용하면서 우리가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들을 이어가셔야 되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는 것은 데이 트레이딩이죠, 사실상. 그쵸. 그것도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단 한 거래일 만에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드렸던 종목군들은 한 거래일만 보지 않아요.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보면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황금 봉투와 함께 제가 이 기법과 함께 여기에 맞는 목표 가격과 손절과 대응가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하고 대응하는 매매 원칙 속에서 지금 흔들리는 지수 변동성 장에서는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내일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지니틱스 16%, 워트 16%. 자, 이런 기다림 끝에 목표가까지 네. 단 한 거래일 만에 강한 수익까지 상승까지 나오다 보니까요. 다음 종목은요. 저는 움직이기 전에 이런 종목군들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단 1거래일 만에 16.9% 거의 17%에 달하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 워트까지 바로 어제의 공략주였고요.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 저희 파트너님께서 매일 밤 9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FOMC 이 새벽에 발표하는 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밤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 이제 밤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내내 받아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공부방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심화학습 방송 끝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8분 현재 넥장에서의 상승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KLX 종가 대비해서 등락률이 3.7% 상승 중이네요. 이 SK하이닉스는 이 정도의 회복력이라면은 오늘 앱장에서 상승 마감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전되는 분위기 속에서 내일장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방송 끝나도 더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저희 계속해서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저희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